전주의 남북으로 펼쳐진 기린봉 산자락 아래 전주시 남로송동 일대 흔한 아파트 하나 없는 동네 풍경을 만난다. 적적한 골목길엔 그 옛날 동네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간다. 한때 전주 시내에서 내로라 했던 큰 규모의 초등학교는 이제 학생 수가 200명이 안 되는 아담한 학교가 됐다. 한번 지나간 바람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불어오는 건 언제나 새로운 바람이다. 한적한 골목이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당시는 그럴 것인데 이제 골목들이 다 이렇게 한적하고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뭐 이 지역도 다 지금 재개발 그렇죠. 하겠다고. 비사벌 초사. 그래도 여기만 이렇게 풀도 많고 그러네요. 네.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여기 신석정 선생님 계시네요. 김용호 시인이시고 김용호 시인. 생강도 스피가에 이 감나무는 그대로 남았는가 모르겠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예쁘다. 잘 가꿔져 있네요. 야, 정갈하네. 이 태산목을 신석정 시인이 참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저기 지금 봉우리가 몇 개 맺혔네요, 지금도. 진핀 진 것도 있고. 그 향이 이 뜰에 가득할 정도로 참 그 고결한 향이 좋습니다. 이게 시인들은 향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석정 시인이 이곳에다 태산목이나 모과나 그 많은 수박이나 그 향기가 좋은 것들을 많이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정원을 계속 가꾼 것만도 대단한 일이네요. 아니 그냥 제가 좋아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석정 시인이 전주에서 교편 생활을 시작한 이후 1960년부터 세상을 떠난 1974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던 비사벌 초사. 시인의 창작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에는 여전히 시인의 향기가 그윽하다. 잘생겼잖아요. 신석정 시인하고 백석 시인이 그렇게 잘생겼었거든요. 키도 훤칠하고. 그 얼굴 형태가 네. 아주 핸섬 보이. 그래서 뭐 이 방은 석정 시인의 시를 쓴 예. 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곳에 와서 사시면서 빙하, 산에서 오고 대바람 소리 세 권을 이 자리에서 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석정 시인의 영혼이 가장 농축된 장소가 바로 이 자리네요. 예. 여기 보면은 천창이 보이시죠? 예. 하늘을 바라보는 창이네. 예. 지금 저 천창 너머로 보면은 자목련 나무가 보이거든요. 자목련. 자목련.
그래서 여기에 그 대나무로 만든 그 안락의자 흔들의자 있죠. 예. 그걸 놓고 앉아서 저 잠몽령 꽃피는 것도 보고 시상을 떠올리셨다고 그래요. 네. 김남용 백명주 부부가 시인의 아내에게 매입해 28년 동안 정성껏 가꾸며 살아온 집. 지난 2018년 전주시가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시인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원에 신석정 시인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고 채취가 다 들어있잖아요. 요 보이는 정원수는 음. 석정 시인이면 전부 유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요 설린사 아, 설린사. 여기에서 비싼 값을 주고 이렇게 매입해서 심으셨다고 그러고, 잘 생겼네요, 근데. 예. 그 모양새가. 당시 아마 그 상당히 크고 값이 나간 그 모과나무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태산모과하고 저쪽 그 백목련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사다 심으셨고, 한 시인이 털을 잡고 살았던 데는 그 시인의 이제 정신과 혼과 그리고 그 삶이 다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아 있다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잘 보존하면서 그걸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이런 흔적들을 잘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고 이런 작업들을 잘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이제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독일에 가가지고 프란츠 카프카가 네. 근무하고 저녁에만 가서 글 쓰던 곳 작은 방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글을 썼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해방감을 느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인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시인에 대한 그 삶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다시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비사볼 초사, 물론 여기가 이제 개발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럼요. 결국은 살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수지에 가서 보면은 예.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묘가 있고 네. 바로 신곡소원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질적인데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그 신곡소원에 와가지고 정암 조광조 선생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주시도 결국은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사볼 초사를 가운데 두고 네. 그대로 개발한다면은 오히려 시인의 마을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곳을 찾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 그 점이 좀 우려스러워요. 아파트를 짓고 하신 분들은 이걸 포크레인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20층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주시에서는 그건 안 된다. 비사벌 주사는 보존한다라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켜지리라 봐요. 예. 단지 이제 문제는 이 주변이 이렇게 재생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채워질지 이제 그건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구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신이 살아야 하잖아요. 역사는 끊임없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운명이다. 허나
개발에 밀려 내가 살아온 시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아파트 숲에는 남아있지 않은 옛날 이야기들이 골목마다 숨쉬고 있다.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다도 전부 다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다 그래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조그마한 땅이라도 놀래서는 안 된다. 어? 여기 정자가 있네. 네. 정자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아이고, 서늘은 천국이 따로 없네. 그늘이 천국이네. 천국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보라고 보면 되겠네. 중학교 때 요 밑에 남노송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네. 살았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여기서 군경묘지 시내버스가 내려가면 뭐 거의 꽉 차서 10,000원이 돼서 내려가는 그랬어요. 그때 70년대 후반에. 그때는 저 차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라이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뭐 쇠락한 어떤 골짜기에 있는 집들이지만 이러한 집들에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꿈을 그럼요. 가꾸고 예, 그러면서 예. 그 꿈들을 이루어 나갔을 것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골목 오면은 꼭 고향이 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가 살구, 예. 자두가 많이 나올 나오는 때잖아요. 때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없는데 다른 집에 있는 그 살구나 자두가 있을 때 정말로 따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뭐 예전엔 따먹어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법적으로 보면 네, 어. 따서 입에 먹고 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예. 따서 제가 가방에 넣고 가면 그게 절도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배부르게 먹어야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아이, 나 이제 하나 원래 배웠네. 그 형법에서 야. 독일에서 이제 70년대 초반에 그 법 규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입으로 절도하는 것은 처벌하지 마라. 대신 따서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처벌을 해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아, 오늘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네요. 그래서 법조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거를 따지고 원인을 따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처벌의 대상인지 아닌지 처벌을 할 때도 조금 감형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이제 법조인이거든요. 이게 법조인이 사실은 어떤 법조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정말로 수많은 인문학을 가지고 읽어가지고 그럼요.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어. 또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까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법조인이라면 선생님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법조문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다가 법조문이 없으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자라온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리. 그래서 이제 조리에 맞게 조리에 맞게 맞습니다. 조리에 맞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는데 과연 법이 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법조인들이 정말로 저는 많은 인문학을 섭렵해 가지고 공정한 재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수긍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간에 참 재미없는 법을 재미나게 아주 잘 놀았습니다. 또 가지요. 예. 이거 봐. 사람이 안 사니까 네. 고지서만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요. 이수익 선생의 시에 보면은 우측북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식구가 있는데 네. 우편함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보세요. 없습니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네.
그 새 집이 사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우체국에 가도 잃어버린 사랑은 없고, 네. 예, 우체국에 가도 소포 뭉치만 남아 있고 해서는 이런 데 오면은 선생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까? 많이 생각하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지고 예. 겸허해지는 거죠. 누구나 라면 죽는데 그럼요. 그 단순한 진리를 몰라요. 자기는 오래 살 것 같고 자기는 영원히 영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 도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나이 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해보지만 현실로 닥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건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군경묘지라든지 또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 돌아가신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하죠.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있으면 8, 90 됐을 것인데 그렇죠. 이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계속 기리고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다짐을 해야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네, 네. 살아있는 것의 모든 숙명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봄바람 부는데 네. 순국 영령들 앞에서 네. 떠오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떳떳하게 네. 살아서 이분들의 그것이 노고에 답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바람이 속삭인다. 모든 생명은 매 순간 흔들리면서도 한 번뿐 인생을 굳건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 인생은 시간의 선물이자 기회다. 네. 여기 산상이 동고산성 남고산성. 이름을 네. 지리산 속 같으네. 새소리만 들리고. 자, 동고산성을 딱 보이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전시 때 쓰는 산성이었겠죠. 그렇죠, 대개. 평시에는 이제 저 밑에 쪽에 있었을 거고. 우리나라는 그 산성 국가거든요. 그래서 성이 한 1200에서 1300개 정도가 있을 것인데 전주의 대표적인 산성이 바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게 되면 싸우는 것보다는 가서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이제 성을 쌓을 때는 대체적으로 샘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절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런 곳에 이제 성을 쌓았는데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견훤이 전주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다 하는 설이 있는데 건물지도 많이 있고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동고산성 왕궁터가 있었다 하는데 왕궁터는 아니고 행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예. 유사시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남고산성이나 동고산성 그 사실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전주의 옛 역사를 회고고 그래야 하는데 이 전주 사람들은 오로지 모악산만 가고 있잖아요. 우리 동고산성을 가볼까요? 예. 정말 지금 발굴에다가 나왔는데 며칠 전이니까 올해 10월 동안 전주의 동고산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보리개떡 먹으면서 이걸 갖다 성을 쌓았다는 생각하면은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역사고 눈물이고 예. 슬픔이고 예. 고통이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오솔길이 너무 좋지요. 예, 이런 길은 하루 종일 걸어도 그렇죠. 질리질 않지. 예. 그리고 이게 나무들이 많아서 요즘에는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그늘진 곳을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요. 음. 특히 여름에 예.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길을 걸으면은 예, 정신이 막 상쾌해지지. 그렇죠. 자, 여기가 예전에 이제 행궁에 있었던 곳에 궁궐이 있었다. 예, 가가물이 있었을 것인지 뭐가 있었을지는 모르죠. 단지 추정할 뿐이지. 그렇죠. 저 소나무가 예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역사를 알고 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부 발화돼 가지고 그런 것일 텐데요. 예. 이렇게 기우기우면서 한 나라가 이 전주라는 나라에서 일어섰다가 역사 속에 부침 속에 사라졌잖아요. 예.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제 동고산성이죠. 예. 견훤이라는 사람이 큰 뜻을 품고 여기서 한번 알아보게. 와, 좋다. 저기 보악산, 네. 저기 구성산, 저기 완산, 저기 황방산, 네. 가운데가 다가산, 나가산. 저쪽으로 보이면 이제 저기가 미륵산 네. 다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치명자산에 올라오면 전주 동서남북이 한 눈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죠. 저는 가슴이 빵 뚫렸다가 가슴이 그냥 콱 막혀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여기가 후백제란 나라의 도읍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백제란 나라의 도읍지, 우리나라에 사실 도읍지가 있었던 곳 불과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후백제에 설만 남아있지 어디가 완공터인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6년밖에 안 돼가지고 나라를 유지했던 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중국의 수나라 네. 30년이거든요. 36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때 그 팔공산에서 신승재미가 왕건하고 옷을 바꿔 입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견훤이 사만을 다 통일했을 것인데 그럴 수 있죠. 안타깝게 연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고 있는데 한 나라의 도읍지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데 그걸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 것이 답답해요.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자는 아버지를 뭐 금산사에 유패를 그렇지. 했다. 어쨌다 이게 부자지간의 그런 안 좋은 것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후백제에 관한 역사서는 없어요. 없으니까 패자의 역사만 고려 시대에 적은 거잖아요. 후대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를 바라볼 때마다 견훤이 그냥 막 크게 막 크로지업 되어가지고 나한테 뭐 하고 있느냐 막 나한테 나무라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답답하네요. 그렇지만 그 답답한 우울증을 음. 우리가 풀어야죠. 빨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후백제의 왕궁도 좀 사적으로 지정하고 네, 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